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 지방흡입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었고요. 제 채널에서도 그 내용 없이 올리는 그 쇼츠 영상에는 또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려요. 운동을 해야지 이런 지방흡입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잘 보시면 이해가 가실 내용이고요. 체중 관리에서 식이 조절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차이,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음주, 간식, 야식 등의 요인들이죠. 이들 중에서 실제로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잘 엄격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내가 그것을 가능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조절을 열심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식이 조절과 운동이 되겠죠. 지방흡입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체크가 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추가되는 좀 좋은 팁이 되는 거죠. 지방흡입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은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 지방흡입을 하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채널의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직 5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1년 이상 수영을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 요즘에 또 프리다이빙 이것도 재미 들려서 요즘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의학 박사 관련 연구 주제가 또 비만 쪽이었고 또 교수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운동 생리학이나 식이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이 짧지는 않은 사람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채널은 또 지방흡입에 대한 설명 역할이니까 이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그 운동이나 식이 조절에 의한 감량과 지방흡입으로 만들어진 어떤 변화 이것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지방세포가 지방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둥그런 것이 지방세포고 그 위에 이제 실 같은 이제 복잡한 이런 보조조직이 세포를 감싸고 있죠. 이 보조조직이 지방세포에 영양과 산소 등 이런 필요 물질들을 운반하는 그런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골목길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지방세포가 다른 세포와 다른 것은 이렇게 그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세포 안쪽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방이 이제 많아지면서 창고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럼 이제 세포가 커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모든 세포들이 지방세포들이 모이면 이제 볼륨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에너지가 유입이 적고 사용이 많아지면 이 창고에서 지방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세포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이제 약간 슬림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창고의 양을 좀 줄이는 일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가역적인 것이고 상황이 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창고의 양이 좀 많이 감소되면 우리 몸을 이걸 좀 다시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나고 또 이 세포 옆에 있는 보조조직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지방 창고를 좀 채우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든지 해서 많이 감량이 일어났을 때 요요가 생기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또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지방흡입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손상을 주어서 지방세포를 부수어서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게 되니까 당장 그만큼의 이제 볼륨이 감소가 되죠. 이 부분은 비가역적인 변화죠. 요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세포 또 그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지방 창고들이 부수어지게 되니까 지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몸에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창고가 적어지니까 지방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감소돼요. 그리고 이 세포 옆에 있는 보조조직들도 다 이제 많이 손상이 되니까 이 지방을 채우려는 어떤 이런 보조조직들의 역할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흡입 한 부위는 지방이 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살찌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지방의 증가, 볼륨의 증가가 좀 더디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방 세포가 남아있고 또 보조직도 남아있으니까 지방을 쌓는 역할을 하긴 하겠죠. 흡입량에 따라서 당장에 줄어든 어떤 볼륨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살이 찌는 상황에서 그 부위가 늘어나는 성향도 차이가 있게 되죠. 흡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장의 변화도 크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성향도 더 감소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물리적인 타격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주변 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수개월 동안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하게 되죠. 뭐 멍도 들고 통증도 있고 부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수술 과정이 이렇게 위험하거나 또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 이 지방층에 생기는 흉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를 조금 약간 불규칙하게 이렇게 당기거나 뭉치게 만들어서 피부면을 약간 거칠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내부 볼륨이 감소할 때 이미 확장되었던 피부가 안으로 모이면서 이 여유분의 피부가 약간 뭐 찌그러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서 또 이제 수술적인 어떤 이런 흉터 조직들이 겹쳐지면서 요철이 생길 수 있는 게 지방흡입 문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여분에 남는 피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는 뭐 식이나 운동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감량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방흡입은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눈에 좀 잘 보이게 되는 차이가 있겠죠. 이런 직관적인 차이 말고도 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식이나 운동법들이 진짜로 순수한 지방량의 감소보다 좀 무리한 것들을 동원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나 이런 다른 조직들이 좀 감소되면서 숫자의 감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물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지방흡입은 회복 기간 동안의 어떤 그 물의 변화를 제외하면 수개월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순수하게 지방의 감소만 나타나는 결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에 의한 감량보다 오히려 지방흡입이 좀 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영상에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아니 왜 운동을 하지 게으르고 쉬운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하느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해석에 오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감량을 좀 했었고 일시적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요요가 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악순환을 겪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뭐 잠시는 좋았지만 결국은 좋지 않아서 최후의 방법 이런 것으로 이제 지방흡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감량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냥 섣부르게 남의 일에 조언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런 면에서 지방흡입이 빠르게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간혹은 또 특정 부위에 지방이 좀 많이 쌓이거나 또는 그 부위가 좀 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슬림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많은 것들이 부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도 되고 입소문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는 않고요. 상체로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분들이 상체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상체가 더 잘 빠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지방흡입은 원하는 부위만 시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지방흡입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전 영상에 또 드린 말씀이 있는데 보통의 체중이거나 오히려 슬림한 분들이 뭐 직업적인 이유나 뭐 다른 이유들로 더 슬림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식사 조절이나 운동으로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은 더 힘든 과정이 되고 또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서 감량은 더 힘들고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요의 위험성도 많죠. 차라리 이런 욕심적인 변화는 지방흡입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감량에 비해서 지방흡입이 좋은 점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식이 조절과 운동이 기본이 돼 줘야 되고요. 지방흡입은 그냥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할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